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 딱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지었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꼭 동화 속 세상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사실은 중력,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가장 똑똑하게 이용한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가우디 건축의 마법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과학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마법 같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요. 알고 보면 중력에 맞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력을 뭐랄까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든 거죠. 아주 순수하고 우아한 물리학 원리를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우디의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비밀의 열쇠인 아치를 들여다보고 중력을 어떻게 청사진으로 썼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돌로 지은 자연이 됐는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유명한 미완의 걸작까지요. 그럼 가우디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려고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가우디의 불가능한 건축, 더 높고 더 가볍게 짓기 위한 도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우디가 나타나기 전까지 건축가들한테 더 높이 짓는다는 건 그냥 더 무겁고 더 두껍게 짓는다는 말과 똑같았어요. 특히 하늘에 닿고 싶어 했던 그 웅장한 고딕 성당들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고딕 양식의 문제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엄청난 돌 지붕의 무게가 벽을 막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웅장한 건물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무너지려는 중력과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물 밖에서 거대한 지지대로 떠받쳐야만 했어요. 이걸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었죠. 당연히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실내에는 어두컴컴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럼 가우디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지지대, 이 갑옷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가우디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중력과 싸우는 대신 중력과 한편이 되는 법을 찾아냈어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완벽한 곡선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현수선 아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줄이나 사슬을 양쪽에서 잡고 늘어뜨리면 자연스럽게 U자 모양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모양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현수선 아치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중력이 밖으로 미는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치의 곡선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누르는 힘으로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꽉 맞물려서 버티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원리를 가우디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17세기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이미 알아냈어요. 유연한 케이블이 매달린 모양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견고한 아치가 된다? 와,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이 현수선 아치에 우리가 흔히 아는 포물선 아치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곡선입니다. 포물선 아치도 훌륭하지만 가우디가 굳이 이 현수선 아치를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현수전만큼 완벽한 형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힘의 흐름에 최적화된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던 거죠. 자, 근데 가우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현수선 아치의 원리를 그냥 도면에 그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더 나아갔죠.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아예 중력 자체를 설계 도구로 써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방법을 구안해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우디의 현수 모형. 정말 이걸 보면 감탄밖에 안 나와요. 판에다가 줄이랑 사슬을 매달아서 거꾸로 된 아치 모양을 만들고요. 기둥이나 천장에 들어갈 자리에 무게를 나타내는 작은 추주머니를 매달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거울을 딱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로 중력이 완벽하게 계산해낸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중력한테 직접 설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자연스러운 길을 그냥 뒤집어 버려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구조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만약에 추 무게를 조금 바꾼다? 그럼 줄 모양이 저절로 싹 바뀌면서 전체 구조의 힘 분배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요. 요즘으로 치면 실시간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셈이죠.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중력이라는 자연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가장 완벽한 설계를 찾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중력이 직접 그려준 완벽한 청사진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옵니다. 돌로 지은 자연이 되어서 가우디의 대표작들 속에 고스란히 구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우디 건축에 들어가면 마치 거대한 생명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유기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기둥 없이도 믿을 수 없이 넓고 높은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그 예시들이 바로 이런 걸작들이죠. 카사밀라의 그 유명한 다락방, 고래의 배라고도 불리는 곳은 무려 270개의 현수선 아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콜로니아 구엘 성당은 가우디의 이 현수 모형 기법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었고요. 카사 바티오 내부에도 정말 섬세한 현수선 아치가 숨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집대성,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가우디는 그냥 튼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수선 아치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그의 작품들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리의 정점, 끝판왕은 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에 있습니다. 성당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죠. 기둥들이 그냥 수직으로 솟은 게 아니라 천장 가까이에서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처럼 쫙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지붕의 엄청난 무게를 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분명 무거운 돌로 지은 건물인데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빛으로 가득 찬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제 그의 모든 것이 집약된 가장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보다 한 세기 이상 더 오래 살아남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미완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야기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설 과정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십니다. 1882년에 시작해서 가우디가 맡게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땐 고작 15에서 25% 정도만 완성된 상태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내전 때 가우디가 남긴 대부분의 모형과 설계도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후대의 건축가들은 남겨진 몇 개의 조각과 사진들을 가지고 가우디의 머릿속에 있던 그 거대한 비전을 다시 퍼즐처럼 맞춰 나가야만 했어요. 정말 엄청난 과업이었죠. 그리고 이 성당이 마침내 완공되면요.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탑의 높이가 무려 172.5m에 달하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이 높이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몬주이 건덕보다는 일부러 조금 낮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인간의 창조물이 신의 창조물보다 높아선 안 된다는 가우디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하죠. 결국 가우디의 비전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 나갔던 거예요.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까지 거의 150년이라는 시간과 그동안 발전한 수많은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가우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에이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뒤 미래의 기술과 만나서 현실이 될 위대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